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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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12월 23일 지금 이제 1시 25분인데요. 전옥현의 안보정론 시작하는데 오늘 처음으로 이색적인 프로그램을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김정은이 속셈 대한민국에 많이 아는 것 같아도 정말 제대로 아실 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굉장히 어렵게 우리 고영환 교수님 전 국가정보산하연구소 국가안보전략연구소에서 부소장님을 하셨고, 그리고 대한민국에 한 3만여 명의 탈북 인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북한 외교관으로서 최초로 우리 대한민국에 오셔가지고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평생을 애를 많이 쓰고 계신 분입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 중에 하나인데 우리 고영환 교수님을 모시고 김정은의 속셈 또 트럼프의 속셈을 한번 제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국 시민들이 정말 걱정하는 현재의 안보 위기 상황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정말 단일 대우를 형성해서 강력하게 싸워야 되는지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 사회를 앞으로 제 방송 시간 나시는 대로 봐주실 분은 김신혜 전 서울시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아주 거의 최연소의 서울시 의원을 하신 분이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정치, 경제, 사회에 다방면적으로 박식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렵게 두 분을 모셨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시고 방송하시죠. 안녕하세요. 예. 외교관님 영광입니다. 우리 자체 발방 소개를 좀 해주세요. 한번 그래도 제 방송 처음 나오셨으니까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유튜브 방송은 처음으로 테이블을 끊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전옥현 차장님을 국정원에 있을 때부터 제가 아셨던 분이고, 제가 사실 대한민국에 와서 28년 정도가 지났는데 제가 대한민국에서 인정하는 몇 분의 외교 안보 대북 전문가가 계십니다. 딱 그냥 서너 손가락 안에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중 한 분이 우리 전옥현 차장님이시고요. 정말 북한, 그 다음에 뭐 세계, 해외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그냥 군더더기 없이 그냥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 정말 몇 안 되는 그런 분이시길래 제가 그냥 초청을 아주 기쁘게 그리고 아주 영광스럽게 받아들여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거 제가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 김신혜 의원님도 오늘 처음 전옥현 안보정론 출연해 주셨는데 네. 정말 고맙고요.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김신혜 의원님은 이미 청바지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시고 또 다른 유튜브에서 맹활약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모셔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한번 소개 한번 하시죠. 안녕하세요. 고영환 외교관님 오늘 너무 영광이고요. 댓글에 누구시죠? 벌써 서로 댓글이 벌써 소통이 되고 있고요. 전옥현 후보님 지금 서초 지금 이거 보이시죠? 정말 열심히 뛰고 계십니다. 이번에 무조건 당선되셔야 되고요. 대한민국 안보가 정말 위기입니다. 저도 새아이 엄마고 너무나 걱정돼요. 우리 아이들 세대가 갑자기 진짜 공산화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 안보 전문가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곳에서 지금 전시 상황이라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지금 100분이 들어와 주셨는데, 앞으로 안보정론 지금 선거 기간 이 전시 상황에서 저도 도움을 드리러 이 서초 이 진영에 왔고요. 여기서 반드시 안보를 지켜내고 하는 선봉장이 될 수 있도록 이곳에 많은 또 전옥현 후보님이 그동안의 인맥들이 있으실 거예요. 대한민국 지켜오신 오늘 첫 테이프를 우리 고영환 외교관님이 끊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가 되고 저도 이제 서브 MC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해주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그러면 첫 질문은 제가 한번 하고 네네. 자연스럽게 저는 옆에서 우리 고영환 교수님하고 저하고는 뭐 방송도 여러 차례 했고 정말 훌륭한 분이라는 건 뭐 다 아시는 건데 지금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김정은하고 트럼프가 이렇게 맞붙을 거 예상한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교수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한국에 와서 이제 국가정보원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부원장을 하다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지금 한국관광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정말 2017년 말에 그 기운들을 여러분 다 생생하게 기억을 하실 건데 네. 지금 그 기운을 넘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한반도에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가슴이 무겁고 정말 마음이 무겁고 그렇지만 또 이런 것이 또 기회로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말에 위기는 곧 기회다 이런 말도 있는데 예. 정말 무겁고 답답하고 정말 시계 초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냥 사방에 정말 미세먼지처럼 좀 답답한 그런 기운인데 이걸 우리들이 좀 다 걷어내고 정말 대한민국 하에 자유로운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전혁현 차장님 제가 정말 존경합니다. 정말 만날 때마다 항상 북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는데 가장 북한에 대해서 아주 정말 객관적으로 있는 사실만 말씀해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저한테 좀 세게 해달라 그러는데 제가 원래 좀 세게 잘 하질 않습니다. 세게 잘 하질 않는데 오늘은 좀 세게 좀 해보도록 제가 노력을 해볼 테니까 이쁘게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사실은 일요일 날 그 북한에서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었습니다. 이게 네, 맞아요. 원래 예정됐던 것이 아니거든요. 네. 예정됐던 것이 아닌데 제가 이걸 보면서 갑자기 무슨 생각을 드는가 하면 북한의 이전 살라미 전술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 왜냐하면 네. 12월 말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동안 이제 말폭탄들을 주고받았어요. 네. 북한하고 미국하고 말폭탄 뭐 늑다리 망령 늑다리 뭐 북한 또 저기 뭐 다시 2017년에 뭐 화염과 분노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위협한 행동하지 말아라. 네. 네. 이런 경고들이 오고 가고 있고 뭐 심지어 뭐 태평양 공군사령관 그 장군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2017년도에 다 쌓아놨던 그 무기를 먼지들을 털어내고 있다. 무슨 얘기겠어요? 무슨 얘기죠?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항공모함, 뭐 B1, B1B, B2, B52 이런 것들이 항공모함을 포함해서 올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당중앙군사위원회를 했는데 원래 당중앙군사위원회가 한 13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13명 정도가 안 되는데 이번에 한 80명 정도가 참가했더라고요. 그러니까 5배에서 예. 됐네요. 한 80명 참가했는데 확대회의를 했는데 각 군정 병정사령관, 각 군단장, 각 군단 정치위원들 다 모였습니다. 다 모여서 네. 김정은이가 이렇게 하는 제스처들이 사진 노동신문하고 이제 중앙 텔레비전을 통해서 나왔는데 네. 막 심각해서 막 손짓을 하는 거 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 사람들이 새로운 길을 이미 마음을 정했구나. 네. 그런 생각을 제가 들었는데 일단은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정은은 일단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날짜를 밝히지 않았는데 네. 그것을 하기 전에 예정해뒀던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를 열어서 이제 뭐 정말 전쟁 준비 이야기를 한 것 같고 뭐 그다음에 이제 포병사령부 같은 것을 개조를 한 것 같고 아마 네. 전략군사령부도 확대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당중앙군사위원회 보선이 되고 빠지고 이렇게 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 김영철은 얼굴도 안 보이더라고요. 김영철은 뭐 지난 2월달에 하노이에서 노딜이 이루어진 다음에 아주 손들고 김정은 앞에서 손들고 네. 들어갔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잘못했다고. 예. 그래서 통전부장에서 쫓겨났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이번에도 회의장 장소를 보니까 김영철이가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봤는데 이따 사진이 심해서 잘 모르긴 하겠는데 네. 거기서 아마 포병 부대 하는 거하고 새로운 군단장들 임명하고 뭐 포병사령관 같은 거 새로 임명을 하면서 아마 군인들한테 네. 내가 새로운 길을 가겠으니까 우리 권력의 핵심은 군부터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라. 예. 그런 의도에서 한 것 같고 네. 아마 당 전원회의는 아마 내일쯤 진행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내일이 북한에서는 한국에서는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네. 그렇죠.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인데 북한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날이요? 그게 왜 의미가 있는가 하면 김일성의 첫 번째 부인 예. 김정숙의 탄생일이라고 하는 날이 12월 24일입니다. 그날이요. 그날이 102돌이고요. 아. 북한 말로 102돌. 그걸 기념식을 102주년이고 하나요? 그리고 그날이 바로 김정일이가 최고사령관으로 된 지 28주기가 되는 그들의 해거든요. 어떤, 예. 북한은 무슨 회의를 할 때 그런 유명한 날들을 질의를 꼭 합니다. 예. 태기를 해서 네. 이 날이 우리한테 좋은 날이냐. 그래서 아마 그날 진행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때는 당과 국민들한테 아마 이야기를 하겠죠. 왜 우리가 이렇게
3번이나 내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다시 핵무력 강화의 길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미국하고 북한 사이에 말폭탄들이 죽어간 것을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모릅니다. 예. 조선중앙통신에서만 나왔거든요. 조선중앙통신은 간부들밖에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 병사들이나 일반 주민들이나 일반 당원들은 아니 트럼프 3번씩이나 만났는데 뭐 잘 되는 것 같더니 왜 갑자기 미사일 쏘는 거야?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것을 해설하는 당중앙위원회 회의가 꼭 필요를 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거를 하고 25일이나 25일 지나서 새 연말 그 사이에 아마 ICBM 같은 것을 쏠 가능성이 높은데 네. ICBM을 쏠 것 같은 뭐 결심은 김정은이가 이미 한 것 같고요. 그건 왜 그런가? 비건이 왔는데 네. 비건을 만나주질 않았어요. 네. 비건을 만나주지 않았다는 것은 북한이 이미 결심을 굳혔다는 가능성이 충분히 높기 때문에 그러는 네. 거거든요. 아, 그러면 만약 당년에 전원회에서 모라토리엄 해제를 선언하고 우리 다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쏘는 경우에 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어떻게 나올 것이냐. 네. 뭐 많은 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양보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전부터 네. 지도자들이 항상 위기에 처하면 외부에서 적을 만들었어요. 네. 네. 항상 그래 왔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영변 같은 거 하나 조그만 거 받아들여서 양보를 해서 미국 사람들한테 알려주면 뭐야 양보만 했잖아. 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강하게 나가리라고 저는 거의 90% 이상을 네. 확신을 하거든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봐라 내가 비건 대표를 보내서 그렇게 열심히 만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걷어찼다. 나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어. 근데 북한이 미사일을 쏘잖아. 나는 그럼 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나도 항공모함 다시 보내고 B2 보내고 B-52 보내고 나도 할 거야. 네. 그러면 이제 정세가 다시 긴장되겠죠. 미국 간의 정세가 긴장이 되면 미국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스캔들 같은 건 아마 잊어먹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아, 지금 나라가 수도탄이 와서 터진다는데 미국 태평양 상공에.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거를 굉장히 이거 뭐 우리나라 위험한데 우크라이나 스캔들이 뭐야. 우리 네. 그렇죠. 지도자에게 그렇죠. 힘을 실어줘야지. 이러면서 미국 사람들이 다시 뭉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내일부터 시작해서 1월 2일, 1월 2일, 3일까지 그때가 정말 중요한 시기네요.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시기가 한 열흘 정도 남아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반응이 엄청 뜨거워요. 328분이 보고 계시는데 막 네. 고 박사님으로 벌써 명칭을 예. 해놨어요. 고 박사님 이야기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 전옥현 위원장을 국회로 예. 여기 역시 똑똑하신 엘리트 분들이셔서 정확하게 핵심을 찝어주시는데 오늘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네. 교관님.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지금부터 이제 1월 초순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도 지금 우리 이제 고영환 교수님, 저도 네. 이제 박사님이라고 네. 우리 댓글 달아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박사님이라고 이렇게 실제로 박사님보다도 슈퍼 박사예요. 그럼요. 박사 갖고 안 돼요. 우리는 네. 슈퍼 박사. 네. 진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생각이 똑같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틀림없이 김정은이하고 트럼프가 워낙 말을 세게 해왔잖아요. 예. 말을 세게 해왔는데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네. 아 이거 겁먹었구나. 음. 아 이거 완전히 밀려버리네. 네. 그러면 이제 설 자리가 없어져요. 네. 김정은이는 어차피 독재적 저니까. 네. 그런데 트럼프는 지금 선거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행동으로 일정한 수준 뒷받침이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인 것 같아요. 이거 문재인 정부 지금까지 하는 거 보면 아유 엊그제 F-35A 전력화 행사도 그거 뭘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뭐든지 북한한테 전부 감추고 숨기고 안 하고 예. 이게 특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오늘 신문을 보면 청와대 NSC가 지금 난리 났어요. 김현정이하고 최종관 둘이서 예. 네가 나가라 내가 나가라. 예. 예? 이거 도대체가 이런 정권이니 과연 이러한 위기 국면에서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거 과연 찾아주겠느냐 안 찾아준다. 그럼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네. 한번 고견을 말씀 한번 해주시죠. 제가 지난해 이제 3월 5일 날 정의용 실장이 평양 갔고 와서 미국에 가서 이제 북한이 비핵화한다 그래서 이제 지난해 이제 싱가포르 회담이 6일이 6월 12일 날 진행이 됐는데 저는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북한이 제가 외교관 할 때 북한하고 계속해서 접촉을 하려고 그랬어요. 김일성이 교시에 의해서
김정일이 지시를 받고 미국 외교관들하고 접촉을 하려고 그랬는데 미국 외교관들이 안 만나줘요. 네. 우리는 북한 관심 없다. 우리는 한국하고 잘하면 된다. 당신이 정할 게 있으면 한국하고 대화하라. 미국 사람들이 계속 그래서 저희가 1년 동안을 미국 사람들하고 비밀 접촉을 했거든요. 근데 성사가 안 됐는데 지금은 미국이 오히려 북한 보고 대화를 하자고 그랬어. 그거 왜 그러겠어? 핵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북한에 솔직히 지금 1인당 GDP 같은 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 하면 아프리카 수준입니다. 아, 정말. 가나나 케냐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근데 무슨 내가 일정한 나라를 말을 들어서 죄송한데 어쨌든 뭐 G나 K라는 나라가 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만난다 그래서 만나줍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안 만나주거든요. 네. 근데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고 전략국가 지위에 올라섰다고 하는 거를 계속 강조하는 거 보면서 아 이게 지금 남북 대화, 남북미 대화, 미북 대화가 진행이 돼도 북한이 핵 전략국의 지위를 포기할 것 같지 않다. 네. 예. 진실의 문은 언제든지 열릴 것 같다는 말을 저도 그랬고 제 후배인 태영호 공사도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진실의 문은 꼭 열릴 거다. 북한이 자기 본색을 꼭 드러낼 거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정부가 뭐 처음에는 그래도 이게 처음에 저희들도 어떤 입장이었는가 하면 저도 한번 안 해봤으니까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런데 하되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북한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미국 대화에 대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보고 해야 된다고 제가 누차례 이야기를 하고 네.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비핵화를 한다 그래서 다 듣떴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입장은 지금 뭐냐면 당신들이 중재를 안 해도 네. 우리는 언제든지 미국과 만날 수 있고 심지어 미국 사람들이 우리 보고 만나자고 세상 스웨덴이고 뭐고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만나자고 그러는데 남조선 빠져 이제. 직거래. 그리고 남한은 이제까지 뭐 한다 그랬는데 왜 금강산 관광도 그렇고 안 되는 거야? 그럼 당신네는 도대체 하는 일이 뭐야? 그래서 올해 7월 달쯤부터 한국은 일제 배제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지금 북한 사람들을 만나고 있지 못합니다. 정부 당국자건 기자건 네. 어떤 사람들이건 북한 사람들이 접촉을 끊고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그렇죠. 한국 이젠 빠져. 너네 말 이제는 안 들을 거야. 네. 그리고 근데 무시네요. 제가 아유. 수첩에다가 네. 김정은이나 북한 정부 성명들이 발표한 그 내용들을 쭉 뽑아봤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욕을 한 게 한 20가지가 넘습니다. 예. 소대가리부터. 소대가리부터 시작해서 뭐 동그라미를 꼭 소서 꼿꼿이 싼다는 게 다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뭐 그런 말 내가 상대한 사람이 수준이 이렇게 바닥인지 몰랐다. 우리 관역 안에 들어오지 말라. 멍텅구리 짓을 하지 말라. 너는 멍텅구리야. 이러는데도 우리는 가만히 있어요. 이건 왜 그런가 하면 이제까지 계속 여가지고 국민과의 대화 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두 가지 자신 있다. 부동산, 예. 대북 정책. 근데 부동산은 지금 강남 집값이 여기서 서초도 지금 그런데 집값이 너무 올라가니까 집 한 채밖에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네. 지금 뭐 보유세를 네. 1,000만 원, 2,000만 원씩 내야 되는 이거 연금에 타서 생활하는 분들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리고 북한에 평화가 왔다, 봄이 네. 왔다, 뭐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전쟁의 기운이 다시 스물스물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면 저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문재인 정부가 지금이라도 정말 북한의 의도를 명확히 알고 네. 하려면은 정확히 중재자 역할을 하든가 네. 그렇지 않으면 맞습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 체면도 좀 생각해 주십시오. 네. 저는 북한 외무성 성명이나 정부 성명이나 국무위원회 성명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열받고 아니 네. 대통령 안만 그렇다 해도 국민이 뽑았던 대통령 아닙니까? 그 대통령을 소대가리라고 그러고 멍텅구리라고 그러고 바보라고 그러는데 네. 말 한마디 못하면 우리 체면은 또 맞습니다. 뭡니까? 네. 우리 의원님 뭐고 우리 의원님도 네. 뭐고 저는 북한한테 그렇게 욕을 먹어도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저는 작년도에 왜 9월 달에 네. 우리 이정 회장 네. 부회장에 가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렇죠. 냉면이 목구멍에 넘어가느냐 그 이선권이 이야기 듣고 제가 정말 화가 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네. 이런 말을 듣고 그 10,000원짜리 우리 돈으로 한 10,000원짜리 냉면 한 그릇을 주면서 네. 냉면이 목구멍에 넘어가냐 이게 말이라고 합니까? 그때 이게? 화가 나서 냉면 릴레이가 펼쳐졌었어요. 그렇죠. 냉면 예. 릴레이가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국민이- 우리가 할 말은 하고
우리가 네. 우리 국민의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좀 할 말을 하고 북한을 네. 어느 정도 한번 끌어줘서 북한이 좀 정신 차리도록 해야 되겠는데 계속 그냥 꿀먹은벙어리처럼 계속 가만히 있으니까 북한은 점점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냥 동그라미 소리가 나오잖아요. 동그라미도 서서 싸는 동그라미라는데 난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새로운 욕을 네, 그냥 저도 김정은 국어 사전을 아, 뒤져봤는데 네. 동그라미를 서서 싸서 그것을 비단보에다가 감춘다 해도 그 똥냄새가 어디 가겠냐. 아. 예. 이런 말까지 대통령한테 하는 거 보고 아. 야 북한 외교도 이젠 다 갈 대로 갔구나. 저 말이 정부 성명이 저게 뭐냐. 이럴 정도로 지금 우리는 지금 자존심이 많이 상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정말 우리 목소리를 내고 우리가 한 대어로 뭉쳐서 네. 우리 국민이 자존심이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아. 예, 정말 너무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우리 국민 자존심 체면이 있는데 네. 과연 근데 문재인 정부가 저절로는 체면을 차려주지 않습니다. 네. 우리 애국 세력들이 이렇게 우리 유튜브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안보 문제, 네. 저렇게 안보 정념을 중심으로 해서 단단히 뭉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서 잠깐 다시 소개해드리면 고영한 북한 전 외교관 그렇죠. 유일한 최초. 최초 네, 외교관이시고요. 최초 외교관이세요. 또 김정은, 김정일 프랑스어 통역까지 하셨어요. 맞습니다. 직접. 너무 그쪽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합리적이고 품격 있는 외교관님이신데 이 외교관님이 이 정도 화가 나실 정도면요. 지금 댓글이 남기는데 전시 상황이다. 예, 예. 전쟁을 우리 준비해야 된다라고 그리고 장문에 지금 댓글들이 있거든요. 그만큼 국민들이 이제 지금 같이 느끼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더 이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일막이고 네. 네. 어차피 오셨으니까 예. 2탄 한 번 더 쏴주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2탄을 이어서. 쏘겠습니다. 네. 그 시청자 여러분들 쉬지 마시고요. 한 5분만 기다려주시면 네. 제가 다시 제 2보 바로 이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5분 뒤에 2탄. 네, 5분 뒤에 2탄. 네. 네. 교수님 기대해 그럼 주세요. 조금만 네. 시청자 여러분 바로 2탄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